자, 내가 59제곱 10억짜리 5억을 대출받아서 7%의 금리를 따진다면 원리금은 333만 원이 되는데, 자, 요 대출을 다 받기 위해서는 자,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지고 8%라면 자, 내가 대출을 5억 받는다고 치면 원리금에 대한 금액은 367만 원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연일 둔촌주공에 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팩트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F 차원에 성공을 했죠. 기존에는 7천억 원을 대출 연장하지 못해가지고 시공사가 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 분양가가 3,900만 원대에 신청을 했다.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이제 분양가가 확정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청약 제도가 27일 날 개편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영향은 둔촌주공에 어떻게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F 차환에 대한 기존의 내용을 알고 싶다. 그렇다면 자, 요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대출에 관한 어려운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PF는 자, 대출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채권을 발행한다. 이 얘기는 차용증을 써준다라는 얘기와 비슷하다. 차환 이런 말 많이 하죠. PF 차환. 빚을 갚으려고 채권을 새로 발행한다. 자, 그러니까 대출을 새로 받는다라는 용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PF 차환이라는 것은 새롭게 대출을 받았다. 대출 연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주단은 말 그대로 물주, 시공사는 건설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PF 대출 7천억 원 차환을 실패해가지고 보증을 선 건설사가 이 7천억 원을 떠안게 됐었는데, 자, 28일 날 새로운 뉴스, 둔촌주공 PF 차환 성공, 대출을 새로 받았다. 금리는 12% 안팎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규모는 5,423억 원이고요. 자, 그게 이제 단기 사채다 보니까 만기가 있습니다. 83일 후에 갚게 된다. 자, 그때가 언제냐? 23년 1월 19일 날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기존 3.5에서 4% 중반대 금리에서 자, 12%까지 올라갔더라. 자, 이 PF 차환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조하신 분들이 있죠. 바로 이 독수리, 오영재 이 5분이 모여서 자, 23년 10월 23일 일요일 날에 회의를 하셨죠. 쉬지도 않으시고요. 자, 그래서 체암 펀드를 가동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둔촌주공 PF 차환에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출 연장에는 성공을 했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죠. 83일 후에 갚아라. 그게 23년 1월 19일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는 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만기 후 또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자가 12%, 기존에는 4% 중반이었는데 자, 이번에 빌리게 될 때 엄청나게 높은 금리로 빌리게 됩니다. 자, 요게 대단히 부담스럽죠. 계산해 봤습니다. 기존에 7천억 원을 빌렸을 때 4.3% 정도의 자, 이자를 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00억이 이자고요. 1년에. 자,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나누게 된다면 25억. 자, 그래서 그 전에는 7천억 원을 빌렸어도 한 달에 25억 정도 이자를 냈었으면 됐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그게 12%로 올라갔죠. 자, 일단은 대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이번에 빌린 거는 5,423억 원이고요. 자, 12%를 곱하게 된다면 650억이 돼서 12달로 나누게 된다면 54억 원. 자, 대출 금액은 좀 더 작은데 25억에서 54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자가.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더라도 자, 대출 이자로 54억 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때가 만기가 된다면 또 차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12%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차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그냥 분양을 끝내서 분양 계약 쓰면 계약금 받잖아요. 계약금으로서 이 대출을 갚느냐, 자,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 찰나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옵니다. 조합이 목표로 했던 일반 분양 시기는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자, 그 전에 분양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만기 후 또 차환을 하지 않고 자, 그 전에 분양을 해가지고 계약금으로 대출을 갚겠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분양 일정을 좀 빠듯하게 짜야 되겠죠. 자,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은 그 후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계약을 하게 되죠. 1월 19일 전에 계약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 한 중순쯤에 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분양 공고를 냈던 인덕원자의 SK뷰를 보면은 자, 여기 계약 포기하신 분도 많았죠.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8일인데 계약일은 자, 그로부터 한 달 남짓 해가지고 10월 11일, 10월 13일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한 달 남짓 걸린다고 친다면 대략적으로 12월 중순쯤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왜냐면 며칠 전에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됐다. 자, 그중에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됐는데요. 자, 그거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또 딜레마인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확대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분양가 9억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왔다면 자, 그것을 상향해서 12억까지 나올 것이다. 자, 요거는 조속히 개정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준촌주공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2, 3, 4번이 문제인 거죠. 자, 무주택자 LTV가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는 40%인데 자, 요거는 이제 50%로 10% 올리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15억 초과는 주담대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허용을 해서 대출이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요 두 개는 12월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내년 초 이후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둔촌주공이 만약에 12월 달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자, 요 두 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내년 초에 적용을 한다 그래도 자, 이러한 대출은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적용이 되겠지만 자,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는 소급 적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번째, 자, 민간 분양 추첨제는 자, 언제 바뀔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기사마다 다르고 빠르면 12월이고 늦으면 내년 초 1월 이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요게 적용이 된다면 둔촌주공에 있어서는 가점이 낮은 분도 자, 20대 분들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쟁률은 올라갈 것이다. 자, 이 시기가 12월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첨제가 된다면 60제곱미터 이하에서도 어떻게 추첨제가 60% 상당히 높죠. 60 초과에서 85 이하까지 추첨제 30%, 85 초과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20%로 됐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요거는 확정. 자, 2, 3, 4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최근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신청했죠. 둔촌주공 분양가 3,900만 원 안 넘는다. 역대급 경쟁률이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일반 분양 준비 전차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신청 금액서 감액 비율을 고려시 요게 모두 다 신청을 한다고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감액이 된다면 3,800만 원대가 유력하지 않나라고 기사는 말을 하네요. 자, 여기는 또 이제 내년 1월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3,900만 원대로 신청을 했고요. 감액을 감안하면 3,750에서 3,9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모두 다 자, 반영이 된다면 3,9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약간의 감액이 된다면 3,750에서 3,90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맥시멈 3,900으로 잡고요. 84, 59제곱의 분양가는 얼마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전용 면적 29부터 84까지만 일단 적었고요.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평수 국민평수 84 그리고 59제곱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 자, 세대수는 대략적으로 59는 1488, 84 같은 경우는 1237세대가 되는데 자, 요 추첨제는 만약에 내년 초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하는 가정에서 추첨제 물량을 적었는데요. 적고 나서 기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지고 자, 일단은 요거는 참조만 하십시오. 추첨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첨제가 있다면 84는 30% 정도 되고요. 그 이하는 60% 정도가 된다. 9억 초과 되지
되지 않는 요 물량에서는 특공이 있고요. 요 이상에서는 9억을 어떻게 해서는 넘기 때문에 특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분양 일부 물량에서 특공이 있을 예정인데 확실하게 추첨제 물량은 이 물량보다는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공 물량을 안 뺐기 때문에요. 자, 5구 타입 같은 경우 분양가가 3,900이 된다면 10억 정도 되고요. 자, 중도금 대출 나오겠죠. 84가 된다면 13억 3천 돼서 중도금 대출은 안 나올 것이다. 만약에 좀 더 분양가가 싸져서 3,800이 된다면 5구 같은 경우는 9억 8천, 자 84 같은 경우는 12억 9천이라서 자 어차피 84는 중도금 대출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개편이 되더라도 12억까지죠. 자, 5984가 만약에 분양가가 3,900으로 결정이 된다면 잔금대의 대출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자 얼마나 될까요? 자,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일단 면적 5984만 일단 비교하겠고요. 자, 만약에 분양가가 3,900이라면 59는 10억이 되고 84 같은 경우는 13억 3천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LTV가 50%로 잡았습니다. 투기가율지구 기존에는 이제 40인데 그냥 개편된 걸로 따져서 50으로 해봤고요. 자, 요 LTV 적용은 잔금시 적용이라서 잔금시 감정평가 금액을 따져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기존의 분양가에서 LTV를 적용한다라고 자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5구에 10억에 LTV 50이라면 대출은 5억 받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 따른 자 이자 5%, 6%일 때, 7%일 때, 8%일 때 금리가 7%라면 원리금이 333만 원이 되겠다. 하지만 여기서 DSR을 적용해야 되겠죠.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수록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자 내가 59제곱 10억짜리 5억을 대출받아서 7%의 금리를 따진다면 원리금은 333만 원이 되는데 자 요 대출을 다 받기 위해서는 자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지고 8%라면 자, 내가 대출을 5억 받는다고 치면 원리금에 대한 금액은 367만 원이 되고요. 이 5억을 다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봉이 1억 1천만 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84제곱을 자 신청을 했다. 자, 그래서 3억 3,300에 대한 반, 자 6억 6,500을 빌렸다라고 친다면 그거에 대한 7% 원리금은 442만 원이고요. 자, 요 대출을 다 받기 위해서 내 연봉이 1억 3,300 정도 돼야 된다. 자, 만약에 8%고 내가 6억 6,500을 빌렸다. 자, 그러면 원리금은 488만 원이고 요거를 다 빌리기 위해서는 내 연봉이 1억 4,6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엄청나게 원리금이 이렇게 세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부담이 가네요. 자,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낼 수 있느냐? 자, 특히 7%로 적용을 한다면 자, 연봉 1억이라면 실질적인 실수령 금액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내가 333만 원을 내면 원리금을 자, 남은 금액이 26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자, 5구 제곱 자, 25평형에 살아야 된다. 자,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금리가 내려간다면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자, 오른 상태에서 가득하게 대출을 받는다. 약간의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둔촌주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분양가가 얼마일지 일정이 언제로 잡힐지 확실하게 결정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DSR은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자, 원리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는 만큼 지금 기회가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쉬시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싶으시면 자, 열심히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